자, 43번, 45번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시가 윤동주의 소년이거든. 윤동주 씨는 우리가 뭐 자화상이나 뭐 이런 서시나 뭐 이런 거 보면 부끄러움의 미학이라고 얘기했는데, 유일하게 있잖아, 윤동주 시에서 동시, 동화 같은 시들이 있어. 가끔가다 나오는데 역시 윤동주가 순수하고 뭐 양심 있고 깨끗하고 뭐 그런 삶을 지향해서 그런지 몰라도 동시가 가끔 나오는데 동시라는 게 이제 순수한 내용을 담고 있는 시라면, 이 지금 나와 있는 소년이 바로 그거. 한번 볼까? 내용이 이렇게 돼. 여기저기서 단풍 같은 슬픈 가을이 뚝뚝 떨어진다. 뚝뚝 떨어진다. 의성어지, 그지? 자, 음성상징어에 해당되는 게 뚝뚝이다. 단풍 같은 슬픈 가을. 비유적으로 표현했어. 슬픈 가을. 가을이 있잖아. 단풍잎 같이 떨어진대. 그러니까 추상적인 가을이라는 계절을 단풍잎으로 비유한 거야. 그러니까 구체화시킨 거지, 그지? 그럼 왜 슬픈 가을이라고 했을까? 그러면 화자의 정서가 지금 슬퍼. 가을인데 슬프단 말이야. 가을 또한 슬프고 화자의 정서도 슬퍼. 그럼 슬픈 가을이 되겠지, 그지? 단풍잎 떨어져 나온 자리마다 봄을 마련해 놓고, 자, 봄이 되면 다시 그 자리에 잎이 나겠지, 그지? 단풍잎 떨어지고 그 떨어진 자리에는 봄이 되면 잎이 나올 거야. 그걸 봄을 마련해 놓고 라고 한 거야. 나뭇가지 위에 하늘이 펼쳐져 있다. 배경을 얘기한 거지. 가만히 하늘, 우리가 지금 하늘이 또 나왔는데, 윤동주시에 나오는 하늘은 정말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순수하고 절대적이지, 그지? 가만히 하늘을 들여다보려면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다. 이것도 봐봐. 가을 하늘은 푸르잖아. 그 푸른 하늘의 푸른색이 하늘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들여다보는 사람의 눈썹에 파랗게 물들인단 말이야. 물감이 든다 그랬어요. 현재형 썼단 말이야. 현재형. 그러니까 파란 물감은 색채의 이미지인데 시각적 증상이겠지, 당연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소년에게, 제목이 소년이니까, 소년에게 가을 하늘을 상징하는 파란 물감, 푸른 하늘 빛이 스며들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소년은 지금 하늘을 보고 있고 푸른 하늘의 어떤 깨끗한 그 색깔이 소년한테 스며든다, 그런 얘기야. 두 손으로 따뜻한 따뜻하다는 건 촉각적 이미지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시각도 나오고 촉각도 나왔어. 그럼 감각적이죠. 다양한 감각을 썼죠. 맞는 얘기지, 그지? 두 손으로 따뜻한 볼을 씻어보면 맞지, 그지? 자, 손바닥으로 이렇게 딱 만지거지. 그러면 손바닥에도 파란 물감이 묻어난다. 그럼 온통 푸른 하늘이 소년에게 왔네, 그지? 눈썹도 파랗게 하고 볼도 이렇게 만지니까 파란 물감이 드는 것 같아. 그래서 파란 물감이 묻어난다고. 다시 손바닥을 들여다보면, 자, 봐봐. 눈썹에 푸른 하늘이 들어와 있고요. 볼에도 파랗고요. 손으로 닦았는데 손에서도 파란 물감이 묻어난대. 그럼 손바닥 들여보면 뭐가 보이겠어? 파란색이 보이겠지, 그지? 손금에는 맑은 강물 속에서 사랑처럼 슬픈 얼굴. 이게 그거였구나, 그지? 뭐냐면 손금이라는 게 푸른 하늘이 이제 물들었단 말이야. 파란 물감이 묻은 것처럼 손금에 물들었고, 맑은 강물이 흐르고, 막다는 건 때묻지 않았다는 거야. 맑은 강물이 또 흐르고, 반복했어. 맑은 강물이 흐르고, 맑은 강물이 흐르고, 또 강물 속에는, 그 맑은 강물 속에는 사랑처럼 슬픈 얼굴. 그럼 맑은 강물 속에 있는 얼굴은 맑을까? 흐릴까? 맞겠지, 그지? 근데 슬픈 얼굴이래. 아름다운 얼굴, 순이의 얼굴이 어린다. 아마 첫사랑이었던 것 같아. 소년에게 첫사랑은 바로 순이었고, 순이의 얼굴이 맑은 강물 속에서 슬픈 얼굴을 하고 있어. 슬프다는 얘기는 결국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리고 소년은 황홀히, 왜냐면 그 손바닥에 맑은 강물이 흐르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순이의 얼굴이 떠올랐으니까. 그러니까 황홀히 눈을 감아본다. 그래도 맑은 강물은 흘러 사랑처럼 슬픈 얼굴, 그 슬픈 얼굴이 바로 순이의 얼굴이고 화자를 슬프게 하네. 그러니까 슬픈 가을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이 어린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순수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소년이기 때문에 이런 순수한 사랑, 이게 여기서 첫사랑이 되고 순이가 떠오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지금 보면 문장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맑은 강물이 흐르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그 흐르는 강물 속에는 사랑처럼 슬픈 얼굴, 아름다운 얼굴, 순이의 얼굴이 어린다 나왔지. 이게 계속 꼬리를 물고 있는 연세법이란 말이야. 연세법이 쓰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그 다음에 그 얼굴에는 또 아름다운 얼굴, 순이가 또 어린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연세법이 쓰이고 있다. 원래 이게 딱 보면 산문처럼 보이잖아. 너 자유시 서정시야. 산문이라면 이게 중간중간에 나와 있는 반복이라는 표현들이 나오잖아. 운율 요소인데 거의 줄글에 가깝다고 보인 줄글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산문시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정석표현했으니까 서정시가 되겠지. 그 다음에 가을이 슬프다고 얘기한 건 첫사랑이 떠오른 거야. 가을 푸른 하늘이 소년을 물들였고 온통 파란 물감이 물들어졌는데 그 안에 맑은 강물이라는 얘기는 맑은 생각이라고 해도 되겠지. 맑은 느낌. 그 안에 슬픈 얼굴, 첫사랑, 사랑하던 소녀 순이가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순이에 대한 사랑, 그리고 순이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나타나 있다. 이 시는 자유시라고 했는데 성격은 산문적이라고 해야 된다. 산문처럼 썼으니까 산문적. 그 다음에 소년을 생각하면 저렇게 좋아하고 그리워하는 순이를 못 보고 있구나, 헤어졌구나, 그리워만 할 수 있다. 애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첫사랑에 대한 사랑에 대한 얘기를 고백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문장별로 나눈다면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이 하나, 세 번째, 네 번째 문장이 하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문장이 하나,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이렇게 해서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단 말이야. 제일 처음의 모습은 단풍잎,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소년이야.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소년.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이고, 세 번째, 네 번째 문장에서는 가을 하늘과 하나가 된 거지, 동화된 거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문장에서는 내면에 그리워하는 대상, 순이의 얼굴을 떠올린 거고, 마지막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문장에서는 순이에 대한 그리움, 사랑을 이야기한 시란 말이야. 굉장히 순수한 소년.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지. 이게 윤동주의 소년이었어. 그 다음으로 갈까? 그 다음은 두 번째 시가 봄날이란 말이야. 봄날. 자, 봄날은 바로 갈게. 김기택의 봄날. 김기택은 대표적인 거 세태비판인 멸치 뭐 이런 시를 썼거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해. 할머니들이 아파트 앞에 모여 햇볕을 쪼이고 있다. 자, 지금 화자는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네. 아파트 앞에 모여있는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어. 할머니들은 뭐하고 있지? 햇볕을 쪼이고 있잖아. 근데 이 햇볕이 어떤 건지는 좀 더 진행돼야지 알 수 있어. 붉은 주름, 잔주름. 이건 할머니들이 그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연세가 드시면서 이 연륜이라고 하지, 세월이 담겨있는 게 붉은 주름, 잔주름이야.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햇볕을 채워 넣고 있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할머니들이 사실은 봄볕이거든. 봄볕을 쬐고 있는 거야. 그런데 자, 봐봐. 햇볕이 비치니까 이렇게 쬐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이게 일종의 쬐는 거니까 피동이지. 근데 여기서는 햇빛이 있잖아. 붉은 주름, 잔주름을 막 채워 넣는 거 같아. 햇볕이 능동적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야. 겨울 내내 얼었던 뼈와 관절들 다 녹도록 온몸을 노곤노곤 염성상징어지, 그지? 느낌을 얘기했는데 할머니들의 모습이야. 의태어지, 그지? 온몸을 노곤노곤하게 지지고 있다. 이거 지지고 있다잖아. 마치 햇볕이 능동적으로 할머니들을 지지고 있는 거 같잖아. 햇볕이 꼼꼼하게 다 채워놓고 있는 거 같잖아. 이렇게 바꿔서 표현한 거야. 마른 버짐 사이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것 같고, 비유적 표현이고, 이건 화자가 햇볕을 쬐고 있는 할머니를 봤을 때 생각의 느낌이라고. 잘만 하면 잘 되면 말이지. 잘만 하면 한순간 뽀얀 젖살도 오를 것 같아. 햇볕이 있잖아. 마치 늙은 할머니들을 젊어지게 만들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 한순간 뽀얀 젖살도 오를 것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봄볕이 할머니들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야 라는 얘기야. 할머니들은 마음을 저수지 마냥 넓게 벌려. 이 비유적 표현이잖아. 아주 넓게 마음을 벌려 한철 폭우처럼 쏟아지는 햇빛, 폭우니까 미친듯이 내리는 비처럼 쏟아지는 햇빛, 봄볕이라고 아까 얘기했다. 양껏 받는다. 그치? 받을 수 있는 한 양껏 받고 있어. 미처 몸에 스며들지 못한 빛, 그 빛이 흘러 넘쳐 할머니들 모두 눈부시다. 그러니까 할머니 몸속에 채워넣을 것, 주름 속에 채워넣을 것 다 채우면 흘러 넘치겠지. 그 빛도 너무 넘쳐서 눈이 부실 정도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화자가 봤을 때 할머니들이 눈이 부신 건 그거야. 햇빛이 다 채워놓고 넘치는 게 할머니들의 눈을 부시게 하고 있다라고 화자가 봤을 때 그렇게 보인 거야. 알았지? 아침부터 끈질기게 추근거리던 봄볕에 못 이겨. 추근거리는 건 이렇게 찝쩍찝쩍 따라다니는 거지, 그지? 귀찮게 보는 거. 나무마다 푸른 방울이 터지고, 이거 봐봐. 생명력이지. 나무마다 푸른 방울이 생명력이야. 나무가 새싹, 새잎, 우미도다, 뭐 이런 거야. 여기서 푸른이 색침이니까 감각이고, 할머니들은 사방으로 바삐 눈을 흘긴다. 눈을 흘긴다는 건 사실은 햇볕을 쪼이고 있는 거야, 그지? 사방으로 햇볕을 쪼이며 눈이 부시니까 눈을 흘긴다. 여기서 쳐다본다는 뜻도 해석할 수 있겠네. 할머니 주름살들이 일제히 웃는다. 어떻게 주름살이 웃어요? 그러면 이건 할머니들이 환하게 웃었다는 얘기지, 그지? 왜 웃었을까 그랬더니 저 바로 위에 햇빛이 비치고 봄날 나무마다 푸른 방울 막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모습, 광경, 경치가 달라졌잖아.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그거 자꾸 쳐다보고 그러다가 주름살이 웃는다. 봄이 됐으니까 생명력 가득하니까 할머니들이 웃는 거란 말이야. 이건 긍정의 이미지고 즐거움의 이미지란 말이야. 이미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오! 용타법이지. 얼마 만에 환해져 보는가. 그러면 결국 할머니들이 사실은 세월이 지나면서 힘들게 살아온 할머니들이라고 봤을 때 저렇게 웃음을 짓고 즐겁게 웃는 건 오랜만의 일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얼마 만에 환해져 보는가. 할머니들이 환해져 보는가. 이 주체는 할머니야. 할머니들의 삶이 정말 힘들었을 텐데 오랜만에 이렇게 환하게 웃는 거란 말이야. 일생에 이렇게 환한 날이 며칠이나 되겠는가. 며칠 안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눈앞에는 햇빛이 종일 반짝거리며 떠다니고, 봄날의 따스한 광경이지, 그지? 환한 빛에 한나절 한눈을 팔다가 할머니들 잠깐 졸았던가? 한평생이 그새 또 지나갔던가? 그러니까 잠깐 사이에 할머니들이 읽어버렸다는 얘기는 인생 무장을 느끼게 해준다고 볼 수도 있겠지. 한평생이 그새 또 지나갔대. 그러니까 깜빡 졸은 잠깐 짧은 시간 동안에 할머니가 됐네, 그런 얘기야. 할머니들은 가끔 눈을 비빈다. 이것도 화자가 봤을 때 그 모습을 관찰하고 나서 할머니들이 가끔 눈을 비비는 것 같은데, 이런 추측을 얘기하고, 추측이 여기서는. 그래서 가끔 할머니들이 이렇게 눈을 비비는 행동 같은 걸 보면서 할머니들이 한평생 봄볕을 쬐는 건 어려운 일도 아닌데 이렇게 여유롭게 혹은 봄볕을 쬐면서 환하게 웃어본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이게 봄날 그 아파트에서 그 햇볕을 쬐고 있는 할머니들 보면서 저 할머니들의 어떤 인생, 삶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화자의 어떤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시라고 보면 되겠어. 알았지? 이게 되게 봄날이었다. 자, 문제 43번부터 45번까지입니다. 43번.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 가와 나. 1번. 현재 시제를 활용한 시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자, 1번의 현재 시제는 첫 번째 떨어진다 나왔지, 그치? 그 다음에 현재 시제고 지금 슬픈 가을이라고 얘기하면서 슬픈 가을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야. 왜 뚝뚝 떨어질까요? 그러면 첫사랑에 대한 그리움, 사랑의 순위 생각이 떠오르기 때문이겠지. 자, 현재법 활용했어. 가 맞았고 나의 현재형 나옵니까? 쪼이고 있다. 뭐하고 있다. 현재형이잖아. 둘 다 시적 상황을 제시하고 1번 정답이야. 2번 연쇄법. 이거는 가에만 나와 있죠. 근데 그 연쇄법이 역동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뭐뭐가 흐르고 뭐뭐 앞에 말에서 뒤로 넘어가는 거야. 손금에는 맑은 강물이 흐르고 맑은 강물이 흐르고 강물 속에는 사랑이 흐르고 아름다운 순이 얼굴이 떠오르고 그 소년의 얼굴에는 순이 얼굴이 어린다. 이게 연쇄법이거든. 그러니까 그리움이라는 정서가 강조될 수도 있고요. 계속 연쇄법처럼 이어진다는 뜻도 되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 내용 중에 맑은 강물이 흐르는 과정에 소년의 순이 얼굴이 떠오르잖아. 흐른다는 건 역동성이 맞아. 근데 나시에는 그런 거 없지요. 알았지? 그다음에 3번. 다양한 음성상징을 사용하여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다양한 음성상징을 사용하여 묘사를. 뚝뚝 떨어진다. 뚝뚝. 그러면 뚝뚝이 의태어라고 봐야 되겠지. 의성어, 의태어 의성어 구분이 잘 안 되네. 뚝뚝은. 응?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 뚝뚝이라는 건 음성상징어가 맞긴 한데 구분이 애매하지만 아무튼 음성상징을 맞아. 슬픈 가을이 떨어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 나에는 노곤노곤이라는 음성상징어가 나와. 햇볕을 쬐고 있는 할머니들 모습을 묘사한 거야. 근데 가하고 나의 뚝뚝과 노곤노곤이라는 음성상징어가 나왔어. 그런데 이게 다양한 음성상징어가 쓰이지 않았단 말이야. 알겠지? 그냥 그걸로 끝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양한 음성상징어를 썼다? 이 말은 좀 틀렸다. 그리고 묘사하고 있다. 이것도 좀 그렇긴 한데 대상을 묘사했다. 요거는 지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치? 묘사를 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 하지만 다양한 건 좀 그렇다. 4번.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대상과의 친밀감을 높이고 있다. 말을 건넨다? 말을 건네고 있다? 잠깐만. 말을 건네고 있다? 자, 가에서 이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가는 말을 건네고 있는 게 아니지, 그지?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지. 바라보고 있는 거니까 말을 건네고 있는 게 아니지. 그 다음에 5번. 지시어의 연속적 배치로 대상에 대한 주목을 유도하고 있다. 지시어라는 게 뭐야? 이것저것 그것은 이것은 뭐 이런 거야. 연속적 배치로 대상에 대한 주목을 유도. 대상에 대한 여기서 햇빛을 쬐고 있는 할머니들이 대상이라면 그것에 주목하는지 뭘까? 가에서 지시어가 나왔는데 뭐냐면 여기서 저기서 여기저기 나에서는 이렇게 뭐 이렇게 그새 뭐 이런 거였는데 이그라는 것이 지시어 표현이거든. 근데 지시어가 연속적으로 배치되냐? 그건 아니죠. 연속적으로 배치됐다는 얘기는 쭉 이어서 배치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는 연속되어 배치돼가지고 대상을 주목을 유도하고 있다. 그건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정답은 지금 43번의 정답은 1번이 제일 적당하다. 44번.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거야. 자, 원래 문제 풀 때 보기를 읽고 가를 읽으면 좋겠지, 그치? 가, 보기 봐봐. 가에 있는 자연물들은 서로 간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연결되고 있지. 푸른 하늘, 파란 물감, 눈썹, 볼, 손바닥, 손금, 뭐 이런 거야, 계속. 또한 이 과정을 거쳐 맞닿는 주체의 신체적 변화를 유발하고 있다. 내면 정서를 표면화한 것으로 제시된다. 그러니까 내면 정서가 이런 색깔이야 라고 얘기한 거야. 이때 주체의 변화는 자연물의 속성에 조응하는 짝이 맞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 파란 물감이니까 파랗게 물들여진 거지. 1번. 하늘을 들여다보려는 소년의 눈썹에 든 파란 물감은 자연물의 속성이 주체의 영향을 주었다. 맞았지? 그치? 파랗게 물들었을 때. 2번. 따뜻한 볼을 만지는 소년의 행동은 하늘과 연결되어 틀렸잖아. 하늘이 따뜻하지 않잖아. 자연과 합의를 이룬 소년의 황홀함을 환기한다? 아니죠. 틀렸지. 따뜻한이라는 촉각이 푸른 하늘과 어떻게 감각이 연결돼? 연결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순이의 얼굴을 봤으니까 그 손바닥에서 흐르고 있는 맑은 강물이 흐르는데 거기서 순이의 얼굴을 봤으니까 소년이 황홀한 거지. 따뜻한 볼을 만져서 황홀한 게 아니고. 그리고 따뜻한 볼이라고 거기 나온 소년이 따뜻한 볼하고 그 다음에 하늘하고 연결된 건 아니란 말이야. 손바닥에 그 맑은 강물이 흐르는데 거기 순이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에 황홀한 거. 2번이 틀렸지. 3번. 손바닥에 묻어난 파란 물감 손금으로 스며들어 맑은 강물로 변형됐지. 이면은 바뀌어지는 과정이라는 얘기야. 맞았고. 4번. 강물에 순이 얼굴이 어리는 것은 소년이 강물의 맑은 속성에 조응해서 짝이 돼서 아름다운 순이, 맑은 순이, 순수한 순이가 함께 떠오른 거야. 맞았고요. 5번. 소년이 황홀히 눈을 감아도 순이 얼굴이 어린다는 얘기는 잊을 수 없다. 그리움이다. 내면에 확 자리 잡아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맞았지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틀렸다. 따뜻한 볼하고 하늘은 연결되지 않지만 황홀한 이유는 그 손바닥에 맑은 강물에 순이 얼굴이 떠올라서 황홀한 거야. 자, 마지막 문제 45번. A부터 E까지의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자, A부터 볼까? A에서 화자는 햇볕을 쬐고 있는 할머니의 행동을 꼼꼼하게
햇볕을 채워넣는, 그러니까 햇볕이 채워넣는 것 같은 능동적인 표현을 바꿔서 할머니들의 모습을 능동성을 부여하고 있다. 자, 봐봐. 햇빛이 비쳤어. 할머니들은 그 햇빛을 따라가면서 자기의 그 주름살 고리에다 집어넣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면 햇볕도 햇볕이 아니라 할머니의 능동성이고, 햇볕 자체가 능동성으로 바뀌려면 햇볕이 할머니의 주름살 골고를 햇빛을 채우는 것을 말하는 거야. 선생님은 햇볕의 능동성을 아까 설명한 거고, 여기서는 할머니의 능동성을 설명한 거고, 그거 바꿔서 얘기할 수 있지. 원래 다 피동인데. 자꾸 2번 비해서 잘만 하면, 기대하면 아지랑이뿐만 아니라 뽀얀 젖살 상상하게 돼. 그러면 할머니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지. 쭈글쭈글한 게 아니라 젖살처럼 뽀얘진다. 자, 맞았어. 해석이 3번. 시에서 화자는 쏟아지는 빛이 할머니들을 모두 눈부신 존재로 만들고 있다고 표현하여 미처 몸에 스며들지 못한 빛마저 담고 있는 할머니들의 의지를 부각하고 있대. 그게 아니고요. 시 같은 경우에는, 시가 봐봐. 할머니들은 쏟아지는 햇빛, 폭우처럼 쏟아지는 햇빛 양껏 받았어. 충분하다고. 근데 넘치는 거, 그래서 그 빛 때문에, 흘러넘치는 빛 때문에 눈이 부시다고 얘기한 거야.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안 되지, 그지?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선생님이 읽은 3번 같은 경우에 시 해석은 틀렸다고 본다. 왜냐하면 햇빛을 받아가지고 다 받았단 말이야. 모두 눈부심을 발견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미처 몸에 스며들지 못한 빛은 할머니들의 의지 표현이 아니라고. 그럼 할머니들이 미처 스며들지 못한 걸, 그걸 끌어다 댔다, 뭐 이렇게 스며들게 했다, 마음에 담고자 한다, 그런 의미하고는 상관이 없지. 그 넘쳐 흐르는, 미처 담기지 못한 빛도 할머니들을 눈부시게 했다, 그런 뜻이니까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3번 틀렸어. 4번. 뒤에 나타난 화자는 푸른 망울들 터트리는 것을 보고 주름살이 일제히 웃는다고 얘기했어. 그러면 봄의 생명력이 기뻐하는 할머니들에 대한 정감 어린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이 말이 햇볕을 쬐고 있는 할머니들 그 모습이 환하게 웃는 장면이 연상되지, 그지? 그리고 나무가 변했어.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할머니들, 자연의 변화에 기뻐하고 있는 할머니들, 그거 보는 게 화자고, 화자는 그거에 주목하고 있다는 거야. 긍정적으로. 2번에서 할머니들이 가끔 눈을 비벼. 이거 보고 화자는 이를 한나절 한눈을 팔던 환한 빛으로 인해 환한 나를 떠올렸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고, 이것도 해석이 맞았죠. 뭐냐면 봄볕을 쪼이고 있잖아, 할머니들이. 그 할머니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그러면 가끔 눈을 비빈대. 이 행동은 봄볕이 환해. 그걸 쳐다보고 있는 할머니들, 한평생 봄볕을 쪼이는, 지금처럼 만족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만족하는 날은 환한 날이고, 그걸 떠올렸기 때문이다. 맞았죠? 그래서 해석이 틀린 거는 3번이 틀렸다. 의도적으로 무슨 미처 스며들지 않는 햇빛을 담으려고 하는 할머니들의 모습이 아니고요. 그걸 쳐다보고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다. 3번이 틀렸다.